안녕하십니까. JIC비전 대표이사 박상호입니다. 저희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올해 1월에 창업을 했고 현재 동신대학교 산학협력관과 바이오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안경렌즈 가공장비 폐수 정화기를 현재 제조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작년 동신대학교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시제품을 연구 개발을 했고 이를 실제로 판매를 위해서 실제로 창업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창업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가 지금까지 밟아온 과정과 약간의 팁을 통해서 고민과 벽에 부딪혔을 때 좀 더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저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아이템, 법인 설립, 청년창업사관학교, 향후에 대해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상호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이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게임 개발을 위해서 1년 동안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부속의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연세디지털게임교육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게임 개발을 위해서 실제로 게임도 직접 만들기 위해 기획도 해보고 많은 게임 경험을 위해서 당연히 많은 게임도 하기 위해서 밤새서 PC방에서 놀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게임 개발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구글 앱스토어에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군대를 가게 되고 이제 전역을 한 후에 뭐 먹고 살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역을 하게 되고 뭐에 먹고 살아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던 와중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저도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아버지와 같이 이제 일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아침에 아버지께서 식사하는 도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갑자기 순천 청암대학교 안경과학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은 공인중개사 공부하려고 독서실도 끊고 몇 개월 동안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쓰지도 않은 입학 원서를 내가지고 이미 청암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통보했으니까 많이 당황했는데 그런 우연한 계기로 제가 안경광학과에 들어갔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공인중개사보다 오히려 안경광학과 쪽에 적성이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이제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고 바로 이제 광주에 있는 아이세이버라는 아이세이버 수완점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취직함과 동시에 좀 더 공부를 해보고자 광주보건대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서 야간 학교 다니면서 4년제 학사를 취득하였고 이위 한번 공부를 시작하니까 좀 더 이제 욕심이 나게 돼서 현재 동신대학교에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제가 JIC비전 대표이사와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전남안경사회 교육이사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아이세이버 수완점에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안경사다 보니까 안경을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오는 고객들에 대해서 불만이 조금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큰 매장에도 안경이 다양하게 있고 심지어 전문가인 안경사 제가 직접 권해드리면서 좋은 테라고 권해드리는데도 기어코 인터넷이나 심지어 다이소에서도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던 와중이었는데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렇게 큰 매장에서 다양한 안경테가 있는데 왜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올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창 동그리 안경과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2018년도에는 블루라이트 차단과 동그리 안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9년에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했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직접 창업을 해보자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인터넷 온라인 상점을 열었고 라코 아이웨어라는 스토어를 차렸습니다. 제 주요 품목은 동그리 안경이었고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잘 됐으면은 제가 JIC비전이 아니라 라코 아이웨어 대표로 여기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안 됐으니까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따져봐야겠죠. 아무래도 처음 창업이긴 한데 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배웠던 경험보다는 아무래도 이 사업을 접고 나서 왜 안 됐을지에 대해 생각했을 때 좀 더 많은 경험과 그다음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조사가 부족했고요. 제가 창업할 때 당시에는 이미 블루라이트 안경과 동그리 안경이 유행하던 당시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간 모았던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창업을 시작했지만 다른 데 같은 이미 자본이 풍부한 업체들 같은 데서는 대량으로 안경을 사와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삼겹살을 100g당 10,000원에 사와서 12,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정육점 아저씨가 8,000원에 팔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삼겹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지간하게 큰 차이가 없으면은 싼 것이 싸거나 비쌌을 때 큰 맛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집 아저씨는 8,000원에 파는데 얼마에 들어오냐? 저보다 저렴한 4,000원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팔았을 때 2,000원의 마진이 남는데 정육점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팔았을 때 저보다 싸게 파는데도 4,000원의 마진이 남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은 좀 더 저렴한 그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수요가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투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창업을 하다 보면은 이 창업이 인터넷 창업을 하다 보면은 창업에 좀 더 집중해서 자기의 시간을 쏟아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좀 더 개발해보거나 다른 방안을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다른 목표가 있었다 보니까 좀 더 소홀했던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혼자서 그냥 마냥 창업을 해보자고만 하고 인터넷을 찾아서 그냥 창업을 하고 창업 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일절 받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을 운영해야 되고 판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스템 자체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첫 창업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다시 창업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템은 설명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동신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랩 창업 동아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창업 동아리 신청을 하고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지원금을 받아서 여러분이 개발하고 싶던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기로 마음 먹었었고 그러면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잡았던 주제는 안경 렌즈에서 나오는 가공 패수를 정하는 패수 정학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계신 안경 렌즈를 지금 안경테에 옆에 보시는 안경테에 넣기 위해서는 눈 초점에 맞춰서 작게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가공할 때 나오는 먼지라든지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연마수가 발생됩니다. 이런 연마수는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하얀색 물이 나오는데 여기 안에는 미세 플라스틱, 발암성 물질, 중금속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환경부에서는 2019년 10월 17일 날 물안경보전법을 개정을 하였고 2021년 6월 30일 모든 안경렌즈 가공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폐수 처리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템을 주제로 선정하였고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개발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제품을 뜯어보았습니다. 구매 비용은 약 100만 원 정도 넘었었는데 100만 원을 버린다 생각하고 있는 제품을 드라이버나 공구를 통해서 다 뜯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서로 논의하고 의논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구상한 내용 가지고 저희 제품은 이 제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보완하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위한 안경 렌즈 가공도 해보고 동아리원들끼리 같이 회의도 해보고 구매했던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수령해서 이제 점검도 해보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이 동아리 활동만 하기에는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템이 진짜로 될 것 같은 거예요. 창업을 해도 충분히 사업화에 성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랩 창업 동아리 연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 랩 창업 동아리 사업화 프로그램 또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업 계획서를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이후에 PPT 발표를 통해서 몇 개의 팀만 선정이 되어서 창업 지원금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지원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버전 1번 같은 경우에는 잔반통, 왼쪽에 보이는 잔반통을 통해서 큰 걸 걸러주고 오른쪽에 보이는 필터를 통해서 작은 거를 걸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경원에 들어가기에 너무 컸고 이 두 개를 연결하기가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생각한 거는 잔반통을 필요 없는 것을 다 떼버리고 필터를 직접 부착시켜보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전기장치를 분리를 해서 최소화시켜보자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잔반통에 들어있던 큰 것을 청소를 해줬는데 청소하기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필터만 활용해서 법적 기준에만 통과되게 만들어 보자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니까 큰 것을 걸러주지 않고 필터만을 활용하니 너무 빨리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안경원 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시기엔 안경을 시력을 검사해주고 안경원을 맞춰주고 이제 판매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양하게 잡무가 많은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잡무가 너무 많아져서 번거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버전 4에 잔반통과 그 옆에 이제 필터를 부착시키고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제품을 통해서 2020년에 10월 27일 순천대학교 전남 벤처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고 이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를 뽑았던 수질 데이터를 통해서 대한시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우수 논문상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했던 전남 대학생 창업 캠프에서 또한 예선에서는 저희 팀원이 발표를 했고 본선에서는 제가 발표해서 은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동신대학교에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던 글로벌 창업 워크숍에서 또한 좋게 봐주셔가지고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상을 했으니까 여러 군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학 저널, 그 다음에 전남 매일신문 이런 곳에다 홍보를 했었고 실제로 이런 홍보는 저희가 이미 사업자를 내기도 전이었는데 미리 이런 내용을 듣고 여러 안경원에서 한 번씩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제 시제품이 준비됐으니 본격적인 법인 설립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전 사업자의 종류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를 약 100만 원 이상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높을 거라 판단해서 법인 사업자로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보니까 저는 개인 사업자랑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좀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막상 법인을 설립하려고 보니까 다음과 같이 준비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주요 결정 사항으로 상호를 결정해야 됐고 소재지를 결정해야 됐고 법인 주주를 위한 임원들 선임,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사항에 대해서 결정해야 됐고 사업 목적도 따로 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서류를 오른쪽과 같이 등기 신청서라든지 정관이라든지 뭐 이사회 회의 의사록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됐고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법인은 하나의 사람으로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업자를 따로 내야 된다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따로 또 해야 돼서 사업자 등록을 위한 대표 포함 모든 등기 임원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왔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준비하기는 많이 힘들다 보니까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법인 설립에 들어가는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법인 상호 결정은 이제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 등록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나주 쪽에 저희가 JRC 비전을 냈다면은
다른 쪽에서는 똑같이 JRC 비전을 낼 수 있는 경우인데, 문제는 같은 관할 내에서인 나주에서는 JRC 비전을 설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과 또는 뒤에 주식회사를 붙이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주식회사 뭐뭐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주식회사를 꼭 붙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재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본점 주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사업 목적에 따라 자택에서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임원을 선임해야 됩니다. 대표이사 외에도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1인 이상 필요하고, 대신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해야 됩니다. 발행 주식은 어떤 걸로 할 것이며, 한 주의 금액은 얼마, 자본금은 총 얼마로 할 것이고, 2019년 이후로는 한 주당 금액이 100원만 되더라도 충분히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목적에 대해 결정해야 됩니다. 통계청에 나와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서 제조를 할 것인지, 뭐 유통을 할 것인지, 뭐 통신 판매を할 것인지, 서비스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 결정을 결정해야 됩니다.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당연히 주식회사 JRC 비전으로 하였고, 소재지는 현재 동신대학교 여기 산학협력관 208호에 잡아놨으며, 주식 발행사항은 다음과 같고, 사업 목적은 저희가 제조업,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업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다음 임원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을 선택을 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이 네 분이 저를 믿고 같이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신대학교 교수님 두 분과 기기를 유통하고 AS하는 금호과학 대표, 그리고 전국적으로 좀 안경렌즈 또는 콘택트렌즈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이사님께서 같이 저희의 기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법인을 설립했고, 다음과 같이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가 설립되었으니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본금만으로는 제조업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선택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아래 링크인 kstartup.co.kr로 들어가시던가, 아니면은 검색창에 Kstartup을 치시면은 다음과 같이 창업 단계에 따라서 원하는 관심 분야의 지원 사업을 찾아볼 수 있고, 만약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다음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 다음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쪽으로 저희는 진행한다고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는 동신대학교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시제품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였고, 빠르게 사업화를 위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건너뛰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 랩 창업 동아리 사업화랑 비슷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거기다 PT 발표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중에서 또 고르고 골라서 또 최종 면접까지 들어가서 그 이후에야 이런 사업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매년 일정 선정된 기업들을 모아서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창업 교육, 코칭, 그리고 향후 연계 사업까지 진행되는, 제가 볼 때는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참여하면은 창업적으로는 많이 배울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아까 보셨던 프로토타입을 1차 시제품을 만들었고, 실제로 안경원에 보내서 현장 테스트를 하여 보완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을 했고, 현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완제품을 완성하여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조립공간 저기 보시면 나주 IC 쪽 가셨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 동신대학교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공간을 임대해가지고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여러 가지 재료들을 배치할 수 있었고, 이 외에도 사업 운영을 위한 기자재, 뭐 인건비, 그 다음에 뭐 기자 공구 같은 것들을 구매해가지고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3월에서 6월까지 약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저 혼자만으로 아무래도 운영하기 힘들다 보니까 동신대학교 안경공학과 졸업생 2명도 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외에도 전남 지식재산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딤돌 IP 사업에도 선정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 제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사업이 궤도에 오르진 않았지만 저희를 도와주었던 동신대학교 안경과학과 학부생들과 동아리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학금도 협약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당연히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매출을 증진시키고 연구 개발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는 해외 수출이나 연수도 가고 싶고, 저희 3명 이외에도 추가로 고용을 통해서 고용을 하는 게 목표이고요. 이외에도 저희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도 준비 중에 있고, 당연히 이제 동신대학교 박사과정 성취 또한 저희의 목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창업 동아리 활동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창업 동아리 활동입니다. 저는 아까 과정을 보셨다시피 예전에 안경원 취직을 통해서 안경 창업 아이템을 결정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저는 동그리 안경이랑 블루라이트 안경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퇴직을 하고 실제로 인터넷 창업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준비되지 않았고 교육받지 못했고 제가 좀 더 시간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게 있어서, 아무래도 저는 창업에 대해서 막연한 이제 두려움이랑 공적 두려움이라든지 벽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업을 다시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찮은 계기로 이제 대학원에 들어와서 이런 창업 동아리 활동을 도와주고 실제로 제가 직접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걸 하더라도 아무래도 지원금을 받는 거다 보니까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닌 게 제일 컸죠. 아무래도 내 돈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개발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해줬었고, 이런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여기에서도 저희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여러 아이템이라든지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설명해줘서 좀 더 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창업보육센터에 저희가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기업을 계속 컨설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게 저희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좀 더 학교에서는 사업화의 성공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은 끝났지만 이후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좀 더 완벽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으시다면은 저와 같은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꼭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시제품 개발도 해보시고 또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해보면서 뭐 밥도 먹어보시고 이후에 이 아이템이 정말로 실현 가능하고 괜찮을 것 같다 싶으시다면은 꼭 창업 동아리 연계 사업인 사업화 활동 창업 동아리 랩 사업화 사업에서도 활동을 해보시고 이후에 실제로 창업해보는 거는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서 얻었던 게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마냥 실패를 무서워하기보다는 이런 지원 사업에서 충분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꼭 한번 확인하셔서 K-스타트업 들어가 보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사업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시고, 굳이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사업 지원도 있고 도저히 자기가 아이템에 대해서 못하겠고 사업 계획서도 못 쓰겠다 그러시다면은 여러 창업 교육 같은 곳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은 1대1로 직접 상담도 해주시고 바로 앞에서 사업 계획서 쓰는 것까지 컨펌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교육이나 이런 데 참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JIC 비전 대표이사 박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